제가 먼저 전반적 설명을 드리고 대성고 내신을 담당하시는 김한빛 강사님 나오셔서 내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받으신 자료가 여러 개가 있으신데요. 자, 일단은 내신 분석 리포트 보셨죠? 자, 이거는 지금 올해에는 좀 더 업데이트가 돼서 작년 중간고사만이 아니고요. 작년 대성고 1학년이 1년 동안 봤던 중간기말 전반적 내신 고사의 갈물이 된 어떤 시험의 분석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고사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쉽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그럴 텐데 기말에는 또 어떤 편차가 있고 2학기 때는 어떤 식의 온도차가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어떤 빅픽처로서 내신을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지 말고 천천히 좀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면서 현관펜 치시면서 보시고요. 한 두세 번 정도 한번 회독수 돌려서 보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랑 대화 수준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쵸? 근데 막 그냥 공부해라 이제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같이 공유를 좀 당연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이 보긴 봐야 되겠죠, 이거를. 자, 두 번째는 대성고 2022학년도 대성고 1 학교생활 가이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고만의 특장점이 있고요. 계열별로 잘 나가는 동아리가 있고요. 또 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고 한 가지는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2부 타임으로 설명이 될 거고 자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고등학교 2022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준비되셨습니까? 자, 학교 발표가 났으니까 준비가 되셨죠? 그쵸? 자, 이제 대성고는 우리 학교. 이제 나중에 대성고 나왔어?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판은 딱 벌어졌는데요. 자, 이제 학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 금쪽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자, 그리고 대성고등학교라는 명문고등학교 삼각 트라이앵글이 딱 설정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아니거든요? 학생 아니고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인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아유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고 싶겠지만은 단언코 말씀드리자면 학부모님이 제일 중요해요. 입시는 결국 그렇더라고요. 학부모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도대체 어떤 위치에서 역할 분담을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팀이 돼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죠. 중학교 지금 어느 중학교를 다니셨든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나왔다 그러면 다 성취도 평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올 A, B 하나 뭐 이렇게 그래서 꽤나 내신으로 좀 공부 좀 한다. 우리 중학교 때 그래도 전교권에 있었고 방구 좀 꼈다.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온과 동시에 성취도 평가는 끝납니다. 상대평가로 줄을 세워서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 때 아무리 잘 나가는 중학교 다녔다 할지라도 A등급 안에는 최소 15%, 23%, 30%가 넘는 애들까지 A를 주는 학교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걸 고등학교로 그냥 단순 변환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받을 애가 A를 받았다 소리잖아요, 중학교 때. 그리고 그거를 오리무중으로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조만간 몇 달 뒤면 그게 오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타격이 있죠. 타격이 있죠.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두려워 죽겠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대부분 어떠시냐면은 좌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막 후회도 하시고요. 그게 굉장히 첫 단추를 좀 잘못 끼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당연히 성취도 평가하다가 상대 평가하는데 고스란히 A 맞던 애가 올 2를 찍는 애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 애가 어딨어요. 당연히 점수가 떨어지고 어떤 건 2등급이고 어떤 건 3, 4등급이고 어떤 건 1등급이고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거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어주고 응원하고 전략 다시 짜고 첫 판에 이렇게 약간 후달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멘탈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너 미만고 이주화에서 봤을 때부터 대성 가면 그때 2.4등급 나온다더니 기가 막히네.
오차 범위가 0.5, 0.3 이렇게밖에 안 되네.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절대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이 그냥 무조건 묻지만 응원만 해주는 것만큼 무능해 보이는 게 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냥 뭐 밥 해주고 라이딩 해주고 뭐 응원해주고,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되게 외로워져 버려요. 이 입시라고 하는 전략이라는 게 지 머릿속에서 다 이게 판이 짜질 수가 없는 한계를 넘어가는 부분인데, 엄빠가 입시를 너무 몰라. 그럼 애가 어떻게 그걸 짜요? 내신도 짜고 수능도 짜고 어떻게 짜요? 학부모님이 반드시 대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번으로 될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공유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몇 마디 말 혹은 몇 시간으로 우리 이 입시라고 하는 거를 갈무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3 때까지 이 학년별로의 전략을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가 되면 학부모님한테 더 많이 의존을 할 겁니다. 전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요. 비난을 하지 않으시면 애가 엄마 아빠한테 먼저 더 다가올 수가 있어요. 고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적을 오픈할 수 있어요. 엄빠가 내신과 입시의 전략을 제대로 좀 공부하셔서 아시는 분이라면 아이가 대화를 좀 더 풍성하게 나눠서 같이 전략을 원팀으로 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은 어떤가요? 뭐 이주아도 보내고 퍼실도 다니고 해법도 다니고 과학도 다니고 다 다니죠. 국어도 다니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본인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이유는 앞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성취도 평가 때문이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많이 하고 있는지, 적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목표라든가 기준이 너무 없어요.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학부모님이 얘가 첫째거나 그러면 엄마 아빠도 잘 없어요. 이걸 비교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TMI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첫째는 대학을 갔고요. 둘째는 지금 고2에 올라가요. 셋째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있는데, 왜 갑자기 얘기하지? 이번 시댁 갔더니 저한테 셋째를 낳으라고 그러셔서 어머니 저 50이에요 좀 있으면 왜 그러세요? 이랬는데, 둘째가 이제 고2에 올라가는데 제가 좀 느꼈던 거는 고1을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쭉 보내면서 공부력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기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뭐 놀러 돌아다니진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화이팅이 일단 없어. 보면은 좀 지치면 놀고 쉬고 뭐 약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겨울방학 때 강남 대성학원에 윈터스쿨을 보냈어요. 근데 강남 대성이니까 강남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9711 좌석버스를 타고 강남에 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제대로 잘 갔습니다. 새벽에 눈 떠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친구가 거기 가서 뭐 성적이 오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 동안 무슨 성적이 어떻게 올라요. 그리고 시간표를 보니까 저희 애한테 맞지도 않는 구성이에요. 딱 강남권 애들한테 맞는 그 어떤 맞춤형 시간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주일 내내 시간표에 영어가 한 타임밖에 없어요. 문과인데 말이 안 되거든요. 국어도 뭐 몇 개 없어요. 다 수학이에요. 그리고 논술이 깔려있어요. 왜 깔려있어요? 논술이 지금 우리 애 하지도 않을 건데.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너 가서 좀 봐라. 걔네가 얼마나 엉덩이를 붙이고 끝까지 앉아있는지 한번 봐라. 그런데 걔네가 투덜거리거나 지치거나 진 빠진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한번 보렴. 수학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풀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지, 쉬는 시간에도 비문하게 매산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어떤 행태를 봐라. 이랬는데 봤어요. 그래서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썼고. 바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아이가 혼자 깨닫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숫자와 점수를 보면서 계속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제일 답답한 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시험이라는 걸 봐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모의고사 같은 걸. 영어가 70분이잖아요. 듣기 평가까지 해서 70분이란 말이에요. OMR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훈련을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 이거죠. 은평구 애들은. 다른 애들은 다 이미 2학년 때부터 중2 때부터 하고 있는데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그렇고 오전에 국어를 80분을 딱 깔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른 루틴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런 애가 어떻게 시험을 잘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훈련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녀나 차남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주화를 보내셔라. 뭐 이런 말씀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싶고요. 자, 학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대성고 명문 맞죠? 그죠? 대입에 강한 수업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엄마는 아빠의 역할이 있고 애는 주제 파악 정확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공부량을 채워야 되는 거고 학교는 자기네 뽕에 빠져서 취해 있지 말고 꼰대처럼 하지 말고 대입에 강한 수업을 레알 하고 있어? 대입에서 원하는 활동을 진짜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것들의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 그런데 대성고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완전 준비되어 있어요. 대성고 완전 준비되어 있어요. 대성고 비난하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이 트라이앵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인정? 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대입을 정확하게 학부모님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엄마 아빠가 이해 못하는데 애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이해를 하시는 것만큼 애도 그 정도로 할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대입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첫 페이지가 이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 매체라든가 여러 보도 자료라든가 입시 뉴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표는 지금 세 가지가 보이시죠? 근데 이쪽 제일 커다란 표, 우리 학부모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표는요. 뉴스 매체나 보도 자료에서 맨날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죠? 서영고, 서성원이 중경외시에서 마지막 숭실방언까지가 있으니까요. 모든 대한민국의 학부모나 학생은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방에도 더러 관심이 있습니다만 의치한이가 있어야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에 관심이 있고 이 대학들에서는 지금 애들을 어떻게 뽑고 있냐면 정시로는 대체로 40%, 40이라는 숫자 많이 들어오셨죠? 자, 그리고 교과로는 10에서 15% 정도를 뽑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이 사라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종합 여전히 잘 살아있어요. 종합은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59.9% 오지네요. 진짜. 이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대체로는 다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는 정시 40, 교과 10에서 15, 그리고 종합은 30에서 35, 요 정도로 아이들을 뽑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는 애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대학? 정시로 보내나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성고 실적, 선정 과중 실적, 예일 여고의 실적들은 대부분 정시가 아니죠. 현역으로 애들을 우수한 대학을 보낸 거는 당연히 다 수시입니다. 그 수시 중에서도 정말 스카이라면 100% 종합이잖아요. 종합으로 보내야 되는 게 이제 미션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애들 대학을 보낼 거면.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난다 어쩐다라는 얘기들을 지금부터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교과랑 종합에서 몇 퍼센트 뽑는지 주요 대학 요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전국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정시는 여전히 40인가? 아니에요. 전국 단위로 보면은 정시가 그렇게 40%까지 가지 않습니다. 정시 몇 퍼센트입니까? 20%예요. 전국 단위에서는. 그럼 전국적으로는 애들을 도대체 무슨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느냐? 교과입니다. 교과가 44.3%로 전국적으로는 아이들을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교과는 뭐죠? 내신만 보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걸죠. 깔끔합니다. 점수만 있으면 학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종합은 좀 이제 복잡한데 종합은 지금 23.4% 정도 이렇게 뽑고 있다는 말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전국 단위의 자료를 비교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조금 다를 텐데 밑에 자료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매체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느 단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야? 아니면 전국 단위야?
그리고 이제 3월 9일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귀담아 볼 때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결론이 뭔가요? 정시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얘기 아니고요. 대부분 그거는 강남권이라든가 재수생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전국 단위로 바라봤을 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종합과 교과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이 뭐고 교과가 뭔지 구분을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분을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학부모님께서 지인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지금 시키진 않을게요. 시킨다고 하시지도 않을 거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이게 설명이 가능한 정도까지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뒷페이지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종합 전형으로 특화된 학교 인정하시죠? 그리고 종합이라는 전형은 대성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예요. 근데 대성고를 갔는데 종합을 안 쓰겠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데 사실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지만 나는 그냥 내 가격을 유지하겠다. 약간 이렇게 들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이익이 있고 뭔가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이용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종합을 당연히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종합은 아시는 것처럼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내신이 있다 할지라도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내신이 3.0인데 똑같은 3.0이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는 3.0인지 내려가는 건지 그리고 주요 과목도 우리 아이의 학과 적합성에 맞는 과목들의 등급은 어떠한지 이런 전반적인 걸 다 보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가치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숫자 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기부를 보고요.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죠. 자, 대학의 주관적인 평가로 내신도 평가를 하게 되고 생기부라든가 전반적 평가도 역시 대학의 주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이 전형이. 자, 학업 능력을 보고요. 학과 적합성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학과 적합성. 왜냐? 우리 이과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문과 좀 손 들어주세요. 문과 있어요? 문과도 있으시죠? 예. 일단은 뭐 문과든 이과든 기본적으로 2학년이 되면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문이과 통합 2015 교육개정안이 있고 1학년 때는 문과, 이과 이런 게 나눔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1학년 중간 정도 딱 끝나게 되면은 2학년 때 무슨 과목 선택할 건지 학교에서 써서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대성고 과목에서 체크하셔서 써서 내는데 그게 문이과를 일종의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과학을 비유를 하자면 물화생지가 있으면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은 물화생지 중에 뭐하고 뭐예요? 생물하고 지학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내신이 너무 중요하대. 엄마도 내신이 너무 중요하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2학년 그래도 이과니까 물화생지 중에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생물하고 지학이랑 두 개 하자. 점수 따기 편하잖아. 아무래도 너는 과학을 선행을 안 했잖아. 오케이! 이러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상담을 하려고 뜯어보니까 뭐 생기부를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학종으로 자기는 컴공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컴공을 가래가 생물을 왜 선택하냐고요. 학종으로 선택한다는 거는 학과 적합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신 점수가 무조건 좋은 것이 장땡이 아니라는 거죠. 학과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거고 나서 내신을 잘 딸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건 아예 개념이 없는 채로 그냥 숫자 노릇만 하겠다는 거는 종합과 교과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애들은 자소서가 없잖아요. 이제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 학과에 오기에 적합한 애인지 아닌지 여부는 선택 과목을 보고 세특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막 삑사리가 났어. 엉뚱한 데로 막 너를 끼고 앉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놓고 컴공을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성고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첫째 자녀 있으시면 그 친구 거를 보셨겠지만은 이 친구가 첫째면 내 새끼 생기부밖에 못 보잖아요. 아무리 친하고 어쩌고 해도 정말로 무슨 누가 옆집 아저씨가 옆집 언니가 뭐 자기의 아들 생기부를 누가 보여줘요? 말도 안 되죠. 돈을 준다고 해서 안 보여준단 말이죠. 결국에는 내 아이의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학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대성고 입장에서는? 그럼 대성고 선생님들은 막 휘문고 생기부를 볼 수가 있나요? 뭐 단대보고 생기부를 막 갖다 주고 서로 막 교환해서 보나요? 죽어도 그렇지 않죠. 각 학교와 학부모님과 학생은 자신의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부가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를 잘 볼 수가 없다고요.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쟁고등학교를 파악하라는 얘기는 대입은 대성고에서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가게 되는데 내 새끼 이 내신 점수가 예를 들어서 2점대 초반이 나왔으면은 대학을 지원할 때 1군, 2군이 있을 때 2군 정도를 쓸 수 있겠다라고 봤을 때 그럼 2군 대학에 지원하는 애들은 전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애들이 지원을 할까? 대성고에서 2등급 정도 나와서 2군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경쟁하는 고등학교는 그냥 일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사고도 있을 거고 강남권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걔네들 생기부는 내 아이와 비교해봤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내 아이가 못 갖고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잘한다. 대성고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약간 확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대성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몇 점을 받고 무슨 활동을 해서 대학에 합격했는지 그 기준표가 학교가 갖고 있어요. 그거 오픈해야 돼요.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3점 몇 등급이 한양대를 붙었대 이런 건 필요가 없고요. 대성고등학교에서 2.3등급이 무슨 활동을 해서 어디까지 붙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 상담하실 때 그런 좌표가 있으시다면 굉장히 기준 잡기가 편하실 겁니다. 이거를 고등학교는 당연히 오픈을 해야죠. 그렇죠? 선천고등학교는 아예 유튜브를 찍었더만요. 1.3x는 어디까지 갔다. 2.58은 어디까지 갔다. 대학을 다 이렇게 선을 내가지고 유튜브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 여기 학생 2명이 있습니다만은 생기부를 학생 맞지? 학생 맞지? 그렇지? 요즘 헷갈려요. 학생이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생활기록부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고 학부모님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주인공이 돼버려서 이런 기재들은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잖아요. 뭐 준비할 시간을 따로 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세특은 어떻게 써야 되고 세특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무엇이며 선택 과목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탐구보고서라든가 주제발표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하고 생기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입시가 잘 꾸려져 나갈 텐데 아이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고1 대성고의 특장점, 대성고의 특징, 대성고에서 잘하면 참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할 건데 교육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교육을 하면 애들이 잘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잘 보여주냐면은 대성고 애가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있다 1학년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 보이는 애 2명밖에 없어요. 질문에 슬랙으로 들어와서 계속 티키타카 와리가리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첨삭받자라고 하면은 오는 애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2명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걔는 어떤 애냐면 일단 엄마 아빠가 입시를 아는 애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위에 누가 있어요. 누나나 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더 양념을 치자면 그 첫째가 저희 학원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첫째 입시도 치렀고 얘도 이제 그 수준을 밟아서 이렇게 했었고 야 가면은 거기 피터쌤이라고 계실 거야. 가면 무조건 인사해. 그리고 슬랙이랑 뭐 이런 거 들어오라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가서 들이대, 질문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 트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 무료 컨설팅을 받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모르고 계시고 애도 모르고 있고 그럼 1학년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모두한테 할 겁니다. 그리고 슬랙에 들어오라는 것도 모두한테 이메일 주소를 공개를 할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특혜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반응을 보이는 학생만 그 라인을 타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로 넘어갈게요. 교과는 겁나 깔끔스. 성적으로만 가니까. 성적으로만. 생기부 안 봐요. 교과는.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이제 이 전형으로 합격을 하겠죠.
종합에는 뭐 스카이를 하고 대부분의 좀 특이한 학교를 빼고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저가 없어요. 근데 스카이는 최저 다 있습니다. 자, 교과전형은 대부분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왜냐면 저기 뭐 어디 울릉도에 있는 고등학교 1등급이랑 대성고 1등급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능에서의 이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두세 과목의 최저합을 가져와라. 이게 대학의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를 봅니다. 자, 전국이 동일한 기준이고요. 깔끔해요. 그리고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도 예측 완전 가능해요. 그런데 내신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원서를 던지는 거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다 나와 있고 아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 두 개는 교과로 쓸만하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안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수능 성적이 아직 안 나와 있죠. 수능 성적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1학기 끝나고 수시로 원서 몇 숫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를 맞춘다는 건 수능이 끝나서 성적표가 나와서 그게 증명이 돼야지 합격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내신은 되는데 수능 최저를 수능날 가서 막 떨어버렸어 완전. 막 갑자기 막 말도 안 되게 막 급동이 마려웠다던가 막 너무 막 떨려가지고 막 국어 푸는데 손이 막 이렇게 무슨 탈수 증상 오래처럼 이랬다던가 밀려 썼다던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봤던 모의고사 성적보다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현역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현역들이 뭐 미미민우처럼 오수를 했으면 이제 내공이 쌓였겠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러면 못 가는 전형이 바로 이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능 최저. 신의 한 수. 엄마가 만들어주셔야 돼요. 수능 최저. 전 과목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내신만 뽀개고 애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을 3개를 선별을 하셔서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성고 선배들은 아마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할 거예요. 수능 최저 중요하다. 간과하지 마라. 수능 최저 중요하다. 너무 간과하지 마라. 특히 방학 때 완전 빡공 시키셔야 돼요. 최저를 맞추기는 치트키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원서 쓰실 때 6장을 수시로 쓰실 텐데 대성고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종합으로 뭐 3, 4개 쓰시겠죠? 그리고 교과로 2개 정도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마다 조금 케바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6학종 쓰시면 안 돼요. 6학종 쓰시는 것처럼 이상한 짓이 없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선배 학부모 예를 들어 저희 아이는 지금 대학 갔다 그러잖아요. 걔 때는 6학종이라는 게 말이 됐어요. 왜냐면 학종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컸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과 전형의 퍼센테이지도 늘어났고 실제로 최저를 맞추면 굉장히 보험처럼 일단은 여기를 밟고 위로 던질 수 있는 게 종합인데 6학종을 먼저 다 써버린다? 이건 굉장히 맞지가 않습니다. 울어요 나중에. 그래서 2개를 다 쓰셔야 되니까 2가지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대성고등학교 내신 분석의 성취도 분포를 같이 한번 분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지금 PH 클래스, 프리 하이스쿨이라는 이름을 줄여서 PH 클래스 예비고일반이 운영 중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 조사해봤더니 PH 클래스에서 제일 높은 반이 3인데 PH3 이 중에 제일 많은 학생들이 대성고를 갔더만요. 다. 예.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 대성고를 많이 지원을 했고 실제로도 갔구나.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얘네는 아직 입학을 안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지목해서 보셔야 되냐면 실제 현재 지금 이주아 어학원의 재원 중인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성적표예요. 이 친구 오늘 아침에도 생기부 첨삭 받았습니다. 얘가 지금 고등학교 현재 고3인데 고1 때 받았던 성적표를 저희는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생기부를 다 냈어요, 저희한테. 2학년 때까지 마무리한 거 다 내서 오늘 아침까지도 그거 이제 잘한 거 못한 거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주제 탐구를 잡아야 될지 첨삭 들어갔는데 국어 4, 이건 등급이 아니라 단위수예요. 4단위, 한국사 3단위, 통사, 통과, 탐구 실험 하나, 보건 하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학교마다 다 똑같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23단위의 수업을 얘가 들어버리는데 이 친구 보세요. 국어가 무려 94점을 받았어요. 와, 잘했죠? 얘 엄마가 갈무리 보냈네. 중3 때. 김종길 보냈네, 이 엄마. 그쵸? 94점이면 완전 잘한 겁니다. 그런데 등급 보세요. 3등급 나왔어요.
진짜 완전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느꼈던 게 와 정말 너무 살아있는 성적표다. 너무 대성 성적표 그대로다. 날 것 그대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수학은 88점입니다. 3등급. 영어는 91점입니다. 4등급입니다. 더 안 해고도 비슷비슷한데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예요. 저희가 지금 간담회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앞타임에 선정고했고 오늘 두 번째로 대선고 하고요. 다음 주까지 해갖고 8개 고등학교에 이제 이 간담회가 맞춰지는데 표준 편차가 한 자리인 학교는 유일하게 대선밖에 없어요. 표준 편차가 한 자리다. 평균 점수에 바글바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못하는 애들 지원도 안 했어요. 이렇게 8.4라는 표준 편차는 은평구에 없고요. 서대문구도 없고요. 이거 이대국어가도 이 정도까지 아닙니다. 거의 휘문고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표준 편차만으로는 봤을 때. 이렇게 몰려있는 학교가 대선고다. 그러니까 박빙인 거죠. 원점수 자체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등급 자체는 3, 4등급밖에 먹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현재 3.35로 마무리를 치고 끝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2학년을 다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지금 현재. 2학년에 올라갔을 때 학교 알림이에서는 2학년의 성적 분포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A, B, C, D인데 전교생이 A, B에 다 몰려 있어요. 아주 특이한 거는 A, B, C, D 이 중에 2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갔는데 막 축구하고 막 농구 뛰고 막 땀 흘리고 이런 애는 거의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히 1학년 때는. 그러니까 A, B, C, D, E로 봤을 때 여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몰빵되어 있는 학교의 특이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한 자리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답답하시죠? 자, 완전 빡세네요, 그렇죠? 내신 따려면 막 기타 소리 나고. 자, 화이팅!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선고는 이렇게 빡센 게 단점이냐? 장점이죠. 대선고가 참 뭐랄까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멋있어요. 멋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초치는 말 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재수를 해도 승산이 나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지금은 그러니 귀를 씻어버리고 싶다 저런 말 하지 마 부정타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실 텐데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학교인데 245명. 근데 좀 특이해요. 4년제 대학을 127명이 갔고 51.84%가 4년제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대 진학률을 보면은 전교에서 이제 3명만 전문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대 안 간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전문대는 안 갈란다. 재수학원으로 그냥 강대로 갈란다. 시대인재로 갈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전문대는 왜 가냐? 대성을 갈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에요. 다 재수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자, 결국 4년제 대학교 진학 지역 1위예요. 선정이 지금 1위로 탈환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사실은 지역 1위 맞습니다. 전문대 진학은 지역에서 거의 꼴찌. 지역에서 완전 꼴찌죠. 전문대 이렇게 조금 보내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입시에 강한 수업을 하는데 이건 잠시 뒤에 이제 내신 담당 우리 김한빛 강사님 나오셔서 완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실 그대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저랑 이제 명지캠의 박진창 강사랑 김한빛 강사 이렇게 3명이서 계속 그 관련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뭘 하나 짜려고 그래도 수능 컨텐츠 짜려고 그래도 대성이 자꾸 걸려요. 왜? 대성은 이미 그 이상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대성은 항상 영어 컨텐츠도 1학년이 1학년 거라는 게 아니라 1학년은 2학년 거라고 2학년은 3학년 거라고 이미 학원에서도 대성 프로그램은 그렇게 짜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학교도 물론 빡센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놓고 모의고사를 2학년 걸 하고 2학년이 3학년 거라고 이렇게까지 범주가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근데 대성은 외부 지문도 워낙 많이 나오고 수준도 그렇다 보니까 학원에서 내신 대비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요. 이유는 학교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뭐랄까 계속 대성을 약간 제외시키고 다른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그 상황이 좀 되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정시에 강한 유일한 남학교 인정? 충암, 숭실, 대성인데 유일한 남학교 맞잖아요. 그렇죠? 정시에 강합니다. 정말 약간 좀 생각을 우리가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입시에 강한 활동, 주제 탐구, 캠페인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하는 융합적인 활동,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돈으로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유일한 학교죠. 아주 빵빵하게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원래 옛날부터 되게 자율적이었어요. 대성고는 자사고 이전에는 교복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 옛날에도 몇십 년 전부터도, 그리고 이제 자사고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대성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누구라도 할 거 없이 그냥 실험실 오픈돼 있어요. 가서 친구들이랑 3, 3, 5 와리가리 짜서 실험실 막 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등을 주거나 차별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동아리 활동도 지원이니까 빵빵하고. 자, 입시에 강한 학생 표준편차 한 자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강남대성에 윈터스쿨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하자면. 공부를 하니까 애들이. 그런 분위기에 간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성취평가 아까 보신 것처럼 ABCD 이 중에 2등급은 빵명입니다. 빵명. 자율적인 토론과 실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성고등학교에서 현역으로 대학을 갈 거라면 이 전반적 특장점을 살려서 종합전형에 1순위를 두셔야만 할 거예요.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에. 이건 사실 선정 과중이라든가 예일과의 공통점이고 다른 학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가 다 이렇지 않아요. 똑같은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자, 대성고등학교 장점이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면 이거잖아요. 입시에 강한 수업을 하니까 내신도 되게 수능스럽게 내고 내신도 굉장히 약간 선행스럽게 낸다는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내신 공부를 하면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는 과정이 생겨요. 그게 되게 장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엄마가 따로 뭘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이걸 또 너무 또 과신하셔가지고 학교만 보내놓으면 모든 게 될 거 이건 아니에요. 지금 뭐 학교만 보내놓으면 알아서 최저를 맞춰주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대부고라 할지라도 휘문고라 할지라도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거 너무 과한 믿음과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고요. 최저를 맞추는 것은 전략이 따로 짜질 필요는 있어요. 근데 얼추 비슷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것 뿐이죠. 자,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던스를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 80분, 70분, 100분을 못 앉아 있다. 중간에 계속 핸드폰을 봐야 되고 인스타를 확인해야 되고 카톡 올려야 되고 핸드폰을 뺏으면 애가 힘들어한다. 문제가 있죠? 시험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조치라는 게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만 어떤 조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효율적으로 먹히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남자애들 다 컸고 이제 나보다 힘도 센데 어쩔 거예요 지금. 힘으로 제압이 안 되는 것이고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정말 단언컨대 좋은 입시 실적을 낸 학부모님은 자녀와 관계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하고도 딸처럼도 지내고 정말 관계가 좋더라고요 일단. 근데 막 애랑 너무 막 싸우고 막 맨날 막 큰 소리 나고 그래도 걔는 좋은 대학 갔던데 이러신다면 그 친구는 아마 엄마랑 안 싸웠으면 더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진짜.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그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전체 일정은 이제 지금이 2월인데요. 내신으로 쫙 이렇게 막 순백으로 발라버리면 안 되고 모의고사 시즌에는 모의고사 공부를 좀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학사 일정 지금 이제 열심히 또 세부적으로 짜고 있는데 사실 1학기 모의고사는 그닥 저희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쉽기도 하고 그리고 6월 모평은 안 보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3월 모평 얘네가 뭐 공부한 게 있어요? 중학교 때 과정 보는 거지. 그거는 뭐 당연히 다 1등급 아니면 만점을 받아갖고 와요. 웬만한 애들은. 그래서 1학기는 완전히 내신으로 좀 발라 있는 건 맞고요. 이제 여름방학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의고사 내신 약간 이렇게 쉬프트하는 어떤 작업으로 순차적으로 공부를 좀 시켜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3월달에 며칠 날 모의고사 보는지 혹시 아세요? 네, 24일, 5일 뭐 이렇게 학년마다 좀 나눠서도 보는데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2학기 되면은 9월에 11월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근데 그날을 이제 다이어리나 뭐 구글 칼렌더 같은 데 이렇게 기재를 좀 해놓으시고 같이 호흡을 하셔야 되고 그 전날은 일찍 재우시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그렇게 80분, 70분, 100분을 못 앉아 있는 애들은 문제를 다 못 풀어요. 일단은 문제를 다 못 풀고 그냥 끝나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우리가 매달 결제를 하고요. 몇 년씩 보냈는데 그거를 검증받는 날이 그날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신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날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가족의 약간 이 행사처럼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성적표 받으시면은 반드시 등급을 볼 게 아니라 100분위를 보셔야죠. 우리 아들의 영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국어 100분위, 사탐 100분위, 100분위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전국에서 얘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등급은 너무 이렇게 그 모집단 자체가 퉁쳐 있기 때문에 여실한 성적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퍼센테이지로 계속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진짜로 멋진 학부모님들은 중3인데 고등학교 선택하는 간담회 저희가 할 때도 오셨던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미 100분위 성적표를 갖고 오세요. 애가 몸은 중3인데 걔가 치렀던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국수형 모의고사에 100분위 점수를 누적한 걸 다 깨알같이 준비해서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얘 이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 아니신 분들이 많은 거죠. 어디 뭐 마포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셔서 오셔서 얘가 지금 어딜 가면은 얘가 지금 이게 답입니까? 몇 등급 정도 추산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왜 알려드려야 되죠? 이렇게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니신데 일단 레벨 테스트를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레벨 테스트를 보시고 순차적으로 미만고 응시하셔야 분석표가 나오지 제가 이거를 뭐 쌀알을 굴려갖고 이렇게 맞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입학과 동시에 이제 바쁜 일정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1부터 30까지 1일, 2일, 3일, 4일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의 어떤 한 달 동안의 어떤 케이던스가 있다 그러면 날짜와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정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시험을 대비를 하는데 갑자기 새 특을 내래요. 다음 주 무슨 요일까지 새 특을 내래요. 그러다가 수업신문 만들기 수행평가가 있대요. 그러다가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주제 선정을 해야 된대요. 또 국어 수행평가가 있대요. 그리고 자율활동에 강연이 있으니까 명사가 와서 강연을 하니까 강당에 우르르 가서 또 강연을 들으래요. 그럼 몸만 가서 그걸 듣고 오면 되느냐? 그걸 지가 또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학교의 자율활동에 이제 썰이 이렇게 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도 학교에서 강연을 한 것은 팩트고 모든 학생이 그 강연을 들은 것도 팩트인데 그럼 대성고등학교의 자율활동은 딱 한 가지고 복붙을 다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활동을 했고 같은 활동에 참여한 애들은 대다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자율활동은 다 케바케고 사바사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거를 제대로 추려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제 행사에 참여하고 빠져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록에 남는 어떤 의미 있는 반복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그냥 후루루루루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록을 해놔야 돼요. 폴더에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다 까먹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수에 내야 되는 뭐 중간고사 같은 것들도 치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이 정도면 매니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이제 다 해요. 다 하긴 합니다. 잘하는 놈이 있고 놓치는 놈이 있고 뭘 놓치는지를 모르는 놈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대부분 남학생들은 일정 관리 부분에서 약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우리 한비쌤이 아주 도가 트셨는데 지침사항을 한 번 알려주면 절대 안 된대요. 지난번에 너무 웃긴 상황에서 교무실에서 저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성고 아이가 와서 뭘 들고 와요? 이거라는 한마디만 했는데 한비쌤이 그거 절로 쭉 직진해서 좌측에 복사기가 보일 거야. 그 옆에 쓰레기통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통에 집어넣어. 다시 말한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똑같이 또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약간 그렇게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지 않으면 자꾸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쓰레기통을 찾아가는 것은 일종의 비유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정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호흡을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기쁜 소식은 이걸 무한대로 몇 년, 8년 하면 못하죠. 우리 어떻게 해요? 2년 반만 하시면 돼요. 100일 전까지 애들 앉았지만 100일의 기적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100일 지나니까 새벽도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2년 반까지만 학사 일정에 대해서 몇 개월 주기로 좀 반복하셔서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애가 이제 고2인데 좀 후회스러운 1학년의 과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제가 1월 1일 날 제 다이어리에 이제 지난해 리뷰, 올해 프리뷰 이렇게 쓰면서 잘한 점과 못한 점, 하이라이트, 롤라이트에 우리 둘째한테 너무 신경 쓰지 못한 것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점이 그 친구의 1학년의 학사 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서 공감대 형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이 제가 제일 지금 이 순간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엄마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돌아가면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은 분명히 되게 상상보다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챙기시길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우리 대성고등학교는요. 지금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이제 어떻게 되고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1학년 때는 모든 과목들이 다 일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 그래서 이제 모든 과목이 아까 앞에서 국수형, 통사, 통과, 한국사 이렇게 보건까지 쫙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과목들이 다 상대평가예요. 1등급, 2등급부터 9등급까지 쫙 나와 있는 상대평가라서 1학년 내신이 어때요? 겁나 중요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갈수록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진로 선택과 심화 선택이라는 과목들이 이제 3학년 때, 2학년 때 생기게 되는데 옛날에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그런 선택 과목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상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 막 이런 상황이었고 뒤집어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심화 진로 선택이 3학년 때 많이 깔려요. 그러니까 그 심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처럼 A, B, C, D. 그러니까 그거를 각 대학이 아예 우리는 그런 선택 과목 안 보겠어. 그 과목은 내지도 마. 이런 대학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퍼센테이지를 작게 받는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뒤집어질 수가 없죠. 학년이 올라가서 심화 선택, 진로 선택이 있으면. 그래서 상대평가하는 과목들을 미친 듯이 다 찢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지금 미리 이제 예비고일반에 편성이 돼서 뭐 영어도 시키셨고 수학도 시키셔서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차남차냐가 있다 그러면 이거 중3 때부터 완전히 정색하고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1 때 고1 내신을 잘 보는 연습을 하겠어요. 중3 때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고1, 3월부터 스타트는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입시 시장에서는 고1 내신이 깡패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자, 2학년 때는 일단은 지금 고2 그리고 일부 고3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의 종류가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어때요? 1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 맞습니다. 일반 선택. 그래서 일반 선택에는 뭐 문학, 수원, 수투, 영어, 영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 대성고등학교 딱 배정 발표 받으시면은 1학기 정도 지났을 때 중간고사 직후인가? 뭐 그때쯤에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 그래요. 2학년 때 뭐 들을 거야?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는데 요즘에 선택하라는 거고 그게 문이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이과 사라졌냐면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1에서 9등급까지 선택되는 과목들 2학년과 일부 3학년에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기하를 비롯하여 뭐 심화자 들어가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투, 화투, 생투, 투 과목들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다 진로 선택이죠. 진로 선택. 그러면 진로 선택이니까 내신이 상대평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A, B, C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이 저거를 믿겠어요? 저거 되게 너 A 받았으니까 되게 잘하는 애구나 라고 인정이 됩니까? 대학에서? 잘 안 돼요. 상대평가의 과목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 과목들은 일단은 자기가 학적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원서 써야 되니까 내 진로하고 학과랑 관련 있는 과목들을 당연히 선택을 하시는 건 맞고 그리고 내신을 좀 못 봐도 크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투, 화투 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선택했어요라는 말은 지금 학종을 너무 모른다 지금. 입시를 너무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다 있어요. 대선고 학교생활 가이드 안에 대선고에서 열려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 뭐가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몇 학년에 뭐가 있는지가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우리 새끼가 생기부를 갖다가 뭐 컴공을 갈 건지 생명공학을 갈 건지 화학을 갈 건지 기계공학을 갈 건지 아니면 문과에서 어문을 갈 건지 정경을 갈 건지를 통해서 선택 과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1학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를 혼자서 결정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판을 짜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문이과 당연히 나눠 있어야 되겠고 계열도 어느 정도 판을 짜셔야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공통과목은 학업의 역량을 봅니다. 공부 잘하냐 못하냐 보겠다는 거예요. 학업 역량은. 그래서 융합적 사고 해야 되고 선택 과목의 이유를 만드는 게 고1 때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1 때 너무 그 전공의 뽕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2015 교육개정안하고 너무 안 맞아요. 지금 되게 촌스러워요. 2015 교육개정안은 고1은 문이과 통합입니다. 융합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대성고등학교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구보고서 주제를 하나 주더라도 기가 막혀요. 엉뚱하게 안 보내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싫고요.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에 있는 어떤 학교는 통합사회의 주제를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뭐 조사해서 쓰시오 보고서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너무나 유치하게 나는 스코틀랜드 막 이러면서 엉뚱한 거 쓰고 자빠지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통합사회적인 면에서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뭐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럼 독일의 자동차는 왜 발전을 했는지를 접근을 해서 통합적, 융합적 사고를 하라는 식으로 그걸 유도를 한 건데 학교에서 가이드를 그렇게 애매하게 줘버리면은 모르는 애들은 통 모르고 엉뚱하게 쓴다고요. 글짓기 대잔치인 줄 알고서. 근데 대성고는 이걸 잘 알아요. 애초에 줄 때부터 가이드와 정확한 내용을 주면서 줍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고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고1 때는 공통과목 공부 빡세게 해서 내신 끝까지 올려라.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해야 되니까 뭐 탐구 보고서를 쓰더라도 전공에 너무 삘꽂혀가지고 그렇게 바르지 말아라. 융합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2 때 무슨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시나리오를 염두하면서 주제 탐구를 잡는 거예요. 이런데 요거 예시 보여드릴 겁니다. 좀 이따.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 선택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내신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내신도 상대평가니까. 자, 그러면 주제 탐구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과적 감성 중요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이제 주제를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혹은 2학년 일부에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성취평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A, B, C인데 뭐 받아야 돼요? A 받아야 돼요. 1, 2, 3, 4, 5, 6, 7, 8, 9등급인 걸 A, B, C로 나눴잖아요. 9를 3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1, 2, 3등급 정도까지 A등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A등급이 지금 1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얘가 가려는 대학이 그래도 좀 방구 좀 낀다는 대학인데 성취평가 ABC에서 3등급 안에 못 들어갔다? 이걸 대학이 당연히 보죠. 당연히 보죠. 그 과목을 선택한 것만으로 가산점을 왜 줍니까? 어느 정도 성취가 있어야죠. 스카이나 서성한이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진로 선택을 했던 이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에서 A를 안 받은 건 감점 요인이 돼요. 3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되고 학교에서도 알아서 점수를 잘 받게끔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졸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예일여고를 이제 2학년 담당을 했었는데 애들이 쓸데없이 100점을 자꾸 받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100점까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A등급 받고 A등급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탐구보고서가 되게 빡세게 들어가줘야 돼요. 탐구보고서. 그러니까 1학년에 공통융합적 사고 2학년 일반 선택해서 거기서 이렇게 핀셋으로 딱 끄집어내서 관련 있는 탐구보고서 3학년 때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 과목을 그리하여 선택하게 되었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에서 1학년 때 배울 과목과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 탐구 보고서가 하나 진하게 들어가주면 완전히 딱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학과의 지원 동기를 만드는 시나리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례는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얘네가 대학을 갔어요. 둘 다 대성고는 아니에요. 네, 첫 번째 학생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과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 당연히 공통과목 국수형 통사 통과를 당연히 공부를 했죠. 내신 따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좋은 점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수형의 학업의 역량을 보여줬죠. 얘 봐라, 공부 좀 하네. 점수도 높네. 공부라는 것을 할 줄 아는 녀석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내신 점수를 통해서. 자, 그런데 내신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각종 탐구 보고서라든가 세특이라는 걸 1학년 때도 했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배우잖아요. 거기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딱 잡습니다. 스마트 시티, 정말 핸드폰으로 앱을 통해서 집에 있는 보일러를 켤 수도 있고 미리 예열을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을 수도 있고 냉장고 상태를 체크해낼 수도 있는 IoT 기술에 관련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탐구 보고서를 2학년 때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2학년이 됐을 때 저 스마트 시티를 운영할 수 있는 IoT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딥하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알아보니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봤더니 관련된 과목들이 당연히 미적분과 기하라는 과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일반 선택 이거 했다는 얘기예요. 진로 선택이라. 이해가 가시죠? 스마트 시티니까 IoT 작동 원리를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2학년 때랑 3학년 진로 선택에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얘는 타당하잖아요. 명분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는 IoT의 작동 원리를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거를 구현한 방법으로 C 언어 중에 이제 아두이노에 대한 강의를 자기가 듣게 되고 그것을 2학년인 얘가 1학년 후배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제목은 배워서 남주자 라는 제목으로 얘가 썼어요. 인간미 넘치게. 자, 그리고 3학년이 됩니다. 이제 이런 아두이노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도 했었고 이걸 필두로 해서 3학년의 마지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교의 앱을 만들어요. 그리고 전파, 전자, 분석, 탐구에 대한 보고서 2021년 통신기술 전망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서연고, 스카이와 카이스트까지 다 합격을 합니다. 전파공학과인가? 서울대 전파공학과? 최초 합이고요. 고대는 전자장학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서울대를 합격을 했죠. 자, 이 학생은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대성고가 꼭 아니더라도 저 정도 시나리오면은 일단은 갈 수 있고요. 정말 저 작업을 하기까지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부터 코로나19 방역의 앱을 만들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대화와 보고서와 라인과 이런 것들을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주학원의 이 컨설팅 팀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되게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친구랑 같이 하면서는. 두 번째 친구는 문과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약간 헤맸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생기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굉장히 질문도 많이 했고 근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잘 안 돼요. 뭐 하다가 자꾸 끊기고 뭐 자꾸 방향이 애매해지고 좀 이런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얘는 이제 1학년 때 다 똑같죠. 근데 이제 얘는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은 문과니까 미디어 학과를 좀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과죠. 쉽게 말하면 여기를 가고 싶어 했었고 여학생이었는데 일단은 1학년 때 미디어 관련해서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를 잡아서 1학년 때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2학년 때 되니까 신방과 몇 개 없고 미디어 관련 학과 너무 빡세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갖고는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이제 지원 약간 전략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는 뉴딜 정책을 좀 분석을 해보자. 뉴딜 정책에서 실제로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각국마다의 어떤 뉴딜 정책에서 저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실제로 미디어에 대해서도
각국만의 어떤 기준도 다 달라지더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얘기를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2학년 때부터는. 그래서 정책만이 아닌 실행 방안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책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실행이 되려면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그래서 법과 행정이 동반이 돼야 정책이고 나발이고 뭔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2학년 때 작은 보고서를 하나 쓰게 돼요. 그리고 얘는 3학년 때 이제 펀치 한 방이 딱 나가는데 이제 약간 흔들렸잖아요.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가 끈을 잡아줘야 돼서 3학년 때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평구는 왜 가난한가?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인근에 있고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는 당연히 은평구에 있는 학교예요. 우리 동네니까. 그러니까 생기부가 강남에 있는 애들, 뭐 자사고 애들 이렇게 화려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나만의 스토리, 우리 동네의 얘기,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유니크한 스토리가 필요한데 주제를 잘 잡았습니다. 은평구는 마포구나 서대문구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세수가 적기 때문이죠. 이유가 뭡니까? 왜 세수가 적죠? 수입이 적어서요?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은평구는 다 주택가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인근의 마포구는 방송사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들, 마포구, 뭐 합정, 공덕 이런 데 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세수 자체가 달라지니까 투자를 더 재투자를 하게 되고 전반적 운영 체계가 달라진다라는 걸 얘가 알게 됐다라는 보고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은평구 더 가난해진다가 이 보고서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의 학종전형으로 행정학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동명여고인데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한양대학교는 학종 전형에 내신 점수를 1도 보지 않습니다. 서류만 보는 학교예요. 누굴 뽑겠다는 속내가 드러나나요? 자사고, 강남권 애들을 학종으로 뽑겠다. 내신 안 보겠다. 너 7등급이어도 오케이. 너 학종만 서류만 제대로 갖췄으면 내가 뽑아줄겠는데 동명여고가 맞짱 떠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자, 이 두 학교는 대성고등학교가 아닌데 저희가 설명을 드린 이유를 조금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고만 믿으셔도 안 되고 대성고가 아니어도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거죠. 혼자서는 못한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성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어떤 교육을 저희가 할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하면 효과가 끝내주냐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좀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학원에서 뭐 시험 대비하다가 교육을 한다 그러면 뭐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유 빨리 시험 보고 집 가고 싶은데 왜 또 뭐 저런 걸 한디야? 막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이거의 가치를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동기부여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대성고 학생들 지금 학생들이 지금 여러 명 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고 특징이에요. 대성고는 간다면 꼭 학생이 와요. 다른 학교 안 와요. 학생이 와요. 근데 대성고는 학생부 종합, 교과 두 전형을 모두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 종합 전형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2015 개정교육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 대입 전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015 교육개정안이 뭡니까? 1학년은 보니까 통합이라는 거예요. 2학년과 3학년에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택 과목은 학종으로 지원을 하게 될 때 학과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나리오의 핵심이죠.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창체,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아무리 대성고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써주는데 선생님이 화려하게 써준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애가 A라고 썼는데 B로 고쳐준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끔 보시면 이대국어를 보내놓고 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 대성고를 보내놓고 학교가 좋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가 주인공이고요. 애가 생특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지가 써서 내야 돼요. 그러면 학교는 받아주는 학교가 대성고예요. 근데 엄마가 생특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그럼 애도 딱 그 정도밖에 몰라요. 실제로 생특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글자 수라든가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불필요한 내용이 뭐라든가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주제 발표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두 선배들은 현역으로 지금 서울대와 한양대를 붙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시로 간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뼈를 갈아 넣은 거잖아요. 1학년 때부터 작심을 하고 스마트 시티에서 IoT까지 해서
마지막에 전파 전공까지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애가 인지를 하고 하나씩 매일매일을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사고고 상상고고 뭐고 간에 그냥 강남권 다 제치고 수시로 서울대를 최초학으로 붙어버렸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가 주제 발표의 보고서에 대한 인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은 입시에 굉장히 밝았냐면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하시기를 직장 다니시니까 잘 부탁한다. 교육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밴드라든가 이런 거에 모든 글을 다 읽으세요. 맡겨놓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 밴드에 들어오셔서 모든 글을 다 읽고 댓글을 항상 먼저 지금도 이렇게 남기십니다. 진짜로. 카페도 계속 들어오시고요. 이유가 뭘까요? 동생이 있거든요. 큰아이는 대학 다니지만 동생이 있으니까. 네. 일단 주제 탐구 보고서 작성법. 주제를 일단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활동의 탐구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결론 내고 배우고 느낀 점. 그래서 나 2학년 때 선택 과목 뭐 할 거야? 방향성. 그리고 관련한 자료들은 책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근거자료로 부연으로 붙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한 애들이 확실히 좀 유리해요. 중학교 때 막 그냥 중간고사 막 공부하고 수행평가 다 발라버리고 이러면 이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이주환어학원 고등부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재원세라포님만 등업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아직 안 들어와 계시다면은 일단은 자녀분의 이제 무슨 반인지 이름 쓰시고 누구 어머님이라고 하시면 이제 거의 24시간 내에 승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라든가 아니면은 은평구 왜 이대로라면 더 못 산다라는 각종 주제들의 그 주제 탐구 주제들이 다 거기 올라 있어요. 저희가 그 2명만 상담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서 서울대 의대 보냈던 이제 뭐 그 2017년 뭐 그 이전까지의 모든 주제 탐구 보고서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편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모닝 루틴으로 추천드립니다. 15분 정도 들어오셔서 정독을 좀 해주시는 것이죠. 네, 이런 내용들로 아이들 교육을 좀 하려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일단 여기까지고요. 자, 바로 이어서 대성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맡아서 진행하실 김한빛 강사님 나오셔서 내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조금 맞아주시죠. 우선 대성고 입학한 학생들 입학 축하하고 또 입학을 한 자제분을 두신 학부모님 입학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한빛 강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이제 입학을 하는 1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실제 수업 안에서 이제 학생들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 그다음에 내용 이렇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1학년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한과를 한과 또는 두 과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모의고사는 이제 자이스토리라는 부교재를 선택을 해서 모의고사 3회분을 보통 이제 시험 범위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보통 40개에서 48개 지문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과 조금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지문이 8문항 가까이 출제가 됐고, 이 외부 지문은 한 문항 정도를 제외하고 7문항은 다 외부 사이트에서 발췌를 해서 학교 선생님이 고3 선지로 만들어서 매우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첫 번째 중간고사 본 학생들은 시간 관리가 거의 되지 않고 문제를 못 풀고 망했습니다로 출발을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외부 지문 이 정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담당 선생님이 어떻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1학기 첫 중간고사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1학년의 출제 경향이 좀 나올 거라고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학생들과 공부하는 부분은 저랑 이제 학생들과 하는 부분인데, 학생들한테 뭐를 강조하냐면 어떻게 공부하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줍니다.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학생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습 방법이 이제 중학교 때 학습 방법을 쓰고 있을 거고, 내신 대비도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 대성과 엄청나게 많은 양과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 학원에 와서도 해맑게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정말로 목표를 갖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공부를 잘하는 선배들의 시험지를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뭐 어머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속어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게 만점을 받은 선배들의 시험지입니다. 전부 속어법을 사용했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유형이지만 별표를 체크해서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시험지에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정독을 다 했습니다. 중학생이라면은 그냥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야 해서 바로 1, 2, 3, 4, 5에서 답을 찾고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틀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독을 하고 5가지 선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대성고는 객관식만 나오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 게임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는데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을 이해하면 답을 나온다가 아닙니다. 5개의 선지 중에서 올바른 하나를 고르는 유일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1년 내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만점 받은 학생이 답의 근거를 찾아내면서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만점 받은 학생이 시험지고 이게 실제 이제 재원생인 학생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재원생인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 문단에서 중요한 핵심 어들을 지금 찾아내서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고 글의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고 있고 본인이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1년이 걸렸는데 이렇게 된 학생들은 이제 1학기 기말이나 2학기부터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1학년인 학생들이 쉽게 이렇게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1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암기를 모의고사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공부 방법을 배워야지 1학년, 2학년, 3학년 시험 보면서 본인의 점수가 올라가지 이걸 통으로 암기를 해버리면은 점수가 아주 잠깐 올랐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전혀 본인이 실력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고생만 하는 거지 점수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좋은 모델이나 이그젠플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흉내를 내도록 자꾸 이제 지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실제 수업은 전체 지문을 다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은 실라버스를 잘 구성을 해서 전체 지문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성고 작년 기준으로는 내부 지문이 이제 원문을 변형해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디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틀려서 옵니다. 원문이 바뀌어 있는데 어디가 바뀌었는지 모르고 틀려서 오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테스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부 지문, 고3 레벨의 외부 지문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대성고를 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목고를 가지 않은 학생들인 거죠. 특목고를 간 학생들이라면은 이런 외부 지문이 충분히 잘 대비가 됐을 텐데 그냥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고3 수준의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알아야 되고 어머님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문제를 지금 학생들이 8문제를 다 맞출 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대신 그걸 맞출 수 있도록 한 학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고생하는 거는 자제분이고 이 학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어머님들이 좀 많이 응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가 또 까다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1 올라가면서도 어법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 고등부 공부하면서 어법을 꼭 잡아내야지 내신의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고 과제는 이제 양보다는 저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과제가 많이 나가지만은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고 숙제 검사를 통해서 아까 학생들 공부하는 것처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를 잘 소거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숙제 검사를 하면서 학생들 학습 습관을 다 확인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씩 시간이 쌓이면서 아이들의 습관이 바뀔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테스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통과를 해야 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재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재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관리를 통해서 삼식을 보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재시험의 커트라인을 좀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꼭 통과냐 통과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공부하면서 본인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 테이블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지금 어느 상황인지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테스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실제 이 부분입니다. 제일 끝에 일부러 저기 사진을 집어넣었는데 이 사진은 이 학생이 카톡으로 이제 저한테 질문한 거를 정말 극소수만 제가 잘라서 붙인 겁니다. 저 사진은 전교 1등인 학생의 카톡입니다. 전교 1등인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늘 합니다. 늘 하고 있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어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숙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선생님 저는 영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라는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저는 단 한 번도 질문을 불성실하게 대답해 준 적도 없고 질문을 넘겨본 적도 없습니다. 다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아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주고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배워나가고 있고 저도 수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고 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까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본인이 모르는 거 있으면 수시로 질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시로 질문하고 가장 많이 한 학생들이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대성 1학년, 2학년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소심해서 또는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질문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했는지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까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의 이주학원의 가장 강점이 내신에 맞춤화되어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대성고 학생들이 공부량이 많지만 이걸 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꾸준히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원하는 문제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스타일대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꾸준하게 보고 그런 유형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일종의 피드백을 주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험을 시험 직전 날 시간 관리를 해가면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감각을 매우 날카롭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집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집중력을 키우는 연습이 모의내신이 되고 있어서 모의내신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와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대한 분석을 이제 매 시즌마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건 선생님들과 이렇게 회의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조금씩 더 발전을 시켜나가는 내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따 제가 밖에서 있을 테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성고1 학교생활 가이드는 천천히 보시면 여기 이제 계열별로 추천 동아리라든가 선배들이 이제 직접 써서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뭐 이런 비하인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은 선배들이 추천하는 동아리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배들이 추천하는 교내 대회 그리고 21년 1학년 2학기, 1학기, 2학기 과목별 수행평가의 내용들도 조금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요거 보시면 크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매년마다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 일정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7페이지에도 이제 대성고 재학생의 학교생활 팁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4번이 좀 재밌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권은 엄청 치열해지고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한다. 갈수록 이렇게 돼요. 어느 학교든 가면 그렇게 됩니다. 대성고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약간 고민하느라고 시간 안 보내고 본질적으로 원하는 걸 계속해서 추구해서 간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막 1등급을 받고 막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은 뭐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더라고요.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빡센 만큼 만족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내신 분석 레포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선고 맞춤 자료잖아요. 근데 지금 김한비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학원은 당연히 자기네 학원이 잘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모든 학원, 저희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학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믿으셔야만 하는 게 뭐냐면 그 학원이 대선고를 내신을 국어를 친다, 영어를 친다, 수학을 한다 그러면 그 학교 내신 분석 자료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말로, 입으로 뭐 그 학교 애들 많이 다녔다, 몇 년 했다, 그리고 그 학교 내신은 어떻게 나온다, 그런 얘기들로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이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학원을 할 때 항상 학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희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찾았던 수많은 학원들이 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 없었어요. 대부분 없었어요. 그리고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하길래 최근에는 국어학원에 가서 왜 없냐 진상을 떨었죠. 그랬더니 이제 뭐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왜 필요하긴 왜 필요하냐, 대신 내신 대비를 한다면서 왜 분석을 안 하냐, 이제 막 이런 얘기들 했는데 저는 믿으셔야 되는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큐멘터리 있어야죠. 국어학원한테도 요구하세요. 수학학원한테도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수강료에 그건 당연히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여기가 이걸 이렇게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하는 거지, 강사 얼굴 보고 첫인상 갖고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말 잘하면은 뭐 그걸 결정을 하실 건가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한빛 강사님은 굉장히 꼼꼼하세요. 저는 저렇게 꼼꼼한 강사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꼼꼼한 강사가. 일단은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하시고 본인이 또 특목고 나오셨고 뭐 스카이를 나오셔서 더더욱 그렇고 공부를 되게 치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공부 잘하는 아들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많이 알고 계세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1대1로 다 불러다가 걔가 어디가 틀렸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맞춤형으로 다 설계를 해주세요. 대선고 작년 기준으로 1학년의 숫자가 40명은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30명 됐나? 네. 25명 정도 됐네요. 작년에 1학년에 재원 중인 애들이 25명이었는데 걔네들이 이탈 없이 1년 내내 갖고 2학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저희는 그렇거든요. 2학년에 이탈 없이 올라가는데 걔네들이 성적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때는 수준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시간표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모든 학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선고라는 원팀이 돼서 여러 수준의 애들이 같이 수업을 듣지만 관리라든가 디테일하게 클리닉하는 건 당연히 강사가 달리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한빛 강사님은 굉장히 잘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들하고도 이제 그런 소통적인 면에서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뭐 말로 설명 그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제가 알기로는 대성고등학교 현재 내신을 치는 강사 중에는 김한빛 강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고 하나 더 추가로 이 자료는 지금 없으세요. 지금 이제 나가실 때 저희가 배부를 해서 들어갈 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아 이거 했었지? 학원에서 했었지? 안 했어? 이거 했었어? 했었지? 이거 어땠어? 힘들었어? 쉬웠어? 어지간했어? 어지간했어? 그래.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어머님들 가져가서 좀 보시라고 다시 이제 재본을 좀 했어요, 칼라로. 근데 수행평가가 대성고등학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에세이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예비고일 과정에서 이런 것도 했다. 근데 이거 다 저희가 자체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 있으시면은 이거 같이 풀려보셔도 좋고, 답지는 저희한테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영소설, 그리고 영화 스크립트, 그리고 또 영소설이 아니더라도 유발 하라리의 뭐 21가지 재현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들에 대한 발췌글들, 또 여행의 기술이라는 글의 발췌글들, 또 이제 에세이 쓰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아이들은 이거를 예비교육 과정에서 매 주차마다 와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답지 주고 뭐 이렇게 마무리까지 이번 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성고등학교 1학년만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려고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개별적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입구에서 또 찾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강사진 완전 훌륭하고요. 시설도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열정도 여전히 온도 높게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거기에 응답해서 제대로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